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컨텐츠는 시황센터라고 하는데요. 시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센터라는 것은 뭐 AS 센터, 또 그리고 상담센터, 안내센터, 뭐 주민센터까지도 있죠. 다양한 고민이나 문제들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처리할 능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배우고 익혔던 범위 내에서 시황과 대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과 이번 주에 이슈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는 아쉽게 이 반등하는 국면에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반면에 이제 미국 시장이나 뭐 글로벌 시장들은 대체적으로 지난주 금요일까지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시장도 지난주 금요일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어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21.6%까지 반등이 나왔었고요. 바닥에서. 반면에 한국 시장은 12% 정도 반등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법원의 어떤 판단과 또 전 총리와 전 부총리의 사퇴에 의한 사상 초유의 정책 공백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저희는 쉬었지만 미국 시장은 계속 열렸죠.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이어지던 강세 흐름에서 드디어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서 찬물을 좀 끼얹었습니다. 바로 영화에 대해서 100%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또 불안감을 느꼈던 건데요. 이제 영화까지 관세를 매기면 도대체 어디까지 관세를 매길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백악관에서 긴급히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고 진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감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재판도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이런 게 항상 판결이 맞는 것만은 아니죠. 오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정책이라든지 특히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파월의 금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맞는 것만은 아니 정답이지만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가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오판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무뎌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시황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무역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정책은 아닌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실제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어떤 재산상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정답이라고 판명이 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오답일 경우에는 그 파장이 매우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의 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정답을 찾지 못하지만 오판에는 우리가 좀 무뎌져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오늘의 시황에 대한 전략이고요. 저만 이렇게 오판이라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투자의 전설이죠. 워렌 버핏이 지난 주말 이제 은퇴를 선언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잘못됐다. 이렇게 또 화끈하게 비판을 했고 무역이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달러 약세가 계속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경고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정책이 오판일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 투자의 거장들이나 또 경제학자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있었던 예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외국 영화에 대해서 100%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그 외국 영화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판단이 과연 정답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영향을 과연 받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생각을 했는데요. 정답에 맞추기보다는 오판에 무뎌지는 투자 전략이 어떨까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그 현대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오판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손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극심한 변동성은 우리의 또 투자 심리를 굉장히 자극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과잉 반응을 오히려 기회로 이제 전환하는 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그 정책의 영향이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에 어떤 펀더멘털에
변화에 줄 수 있는가를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난주에 한국도 다시 재개되는 모습을 살짝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정치적 불확실성, 대법원의 판결로 이재명 후보의 자격의 불확실성이 증가를 했고,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모두 공석인 초유의 정치 공백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마침 판결 다음 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은 강세를 보였는데 뚜렷한 사유 없이 이제 한국 시장만 강보에 그치는 그런 상황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야 뭐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트럼프 관세 발언과 글로벌 불확실성도 우리가 어떤 오판의 영향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2025년 4월 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10% 보편 관세를 매기는 긴급명령을 발표하고 또 무역적자 상위국에게는 맞춤형 상호관세를 부과를 예고를 했죠. 그러면서 국제기구 및 전문가들이 굉장히 큰 우려를 표명하고 글로벌 교육 위축에 대한 경고음이 켜졌습니다. 어쨌든 이 영향으로 글로벌 증시가 모두 폭락을 했고 다우지수가 4%, 나스닥은 6%까지 이렇게 팬데믹 이후에 최대 폭으로 급락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후에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이 관세를 3개월간 유예한다고 발표하고 그 이후에 S&P 500 같은 경우에도 9.5%나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굉장히 대처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순식간에 또 지나갔습니다. 시장의 과잉 반응 패턴을 보시면요. 트럼프 관세 발표 직후에 빅스 지수라고 미국 공포 지수가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 처음으로 45를 넘어서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공포 지수가 이렇게 급등한 직후에는 오히려 시장이 반등하는 경향이 단기적으로는 나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공포 국면에서 성급히 이렇게 투매하면은 다시 복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차분히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오판 리스크는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게 어떤 북한의 미사일, 핵 위협이 있습니다. 핵 위협 발언 초기에는 이런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최근에는 내성이 생겼죠. 제가 말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리스크가 발생되더라도 학습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좀 무뎌져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이런 사례는 또 미국의 어떤 정책 변경 시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를 부과 바로 하겠다 해놓고 또 일주일 후에는 3개월간 유예하겠다라는 이런 변경 시사라든지 미 연준의 어떤 발언이나 시기를 놓치는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그 시간에 단기간에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중간에 이제 애꿎은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촉발하는 것이 바로 이제 노이즈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요. 충동적으로 거래하는 이제 투자자들을 노이즈 트레이더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전문적인 조언이나 체계적 분석 없이 시장 소문이나 감정에 의해서 기반해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요. 여기에 이제 알고리즘 매매까지 같이 들어가가지고 시장 변동폭을 더욱 키우게 되는 게 현대 주식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이즈 트레이더가 위험하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해서 잘못 움직이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휩쓸리게 되면 가치 손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노이즈 트레이딩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기도 하는데 동시에 투자 기회도 창출을 하죠.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노이즈 트레이딩과 비정상 수익률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이즈가 많은 시장일수록 비정상적인 수익을 또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오판에 의한 이런 노이즈 트레이딩을 우리가 막으려면은 감정적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이 습관화라는 것,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물에 익숙해지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측면에 덜 민감해지는 개념이 습관화인데요. 이런 개념을 익숙하게 하면서 감정적 반응을 줄이고 이런 노이즈에 대한 필터링을 좀 해야 된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냐, 또 이게 합리적인 정보이냐, 이런 거를 좀 선별할 수 있어야 되고, 체계적인 접근을, 규칙에 기반한 투자, 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판에 무뎌지면
노이즈 트레이딩에 대한 대처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이하게도 오판에 무뎌지는 투자 전략을 생각한 거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 싸이의 노래 가사 중에서 되게 굉장히 철학적인 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내일의 나에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들려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저작권도 그래서 제가 들려드리지 못했지만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사 중에 정답을 절대 찾지 못해 오답에 무뎌져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의 나에게 이렇게 희망적인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아주 긍정적인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에서 제가 정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오답에 좀 무뎌지는 게 조금 더 맞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실제로 오답에 무뎌지는 걸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고 이제 복기를 해보면 트럼프 관세 정책과 시장 반응이 나타났을 때 나스닥 하락률이 관세 발표 직후에만 하루에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빅스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45 최고치를 찍었고 그 이후에는 또 일주일 있다가 반등을 했어요. 유예를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어쨌든 초기에 어마어마한 관세를 매기는 것은 오판일 가능성도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그 바닥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상황에 무뎌지면 조금 더 반대되는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꼭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추가 수익을 확보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바닥에서의 손실은 피할 수 있는 게 오판에 무뎌지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나라에서도 있었던 가장 큰 오판 중에 하나죠. 여기 정치적인 건 저는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중립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탄핵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계엄은 오판이 맞는 거죠. 그래서 계엄 선포 직후에 한국 주식시장에 또 경제에 급격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2, 3개월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죠. 계엄령 직후에는 1.6% 하락하고 계엄령이 나오고 나서 해제되기 전까지 추가 하락을 했지만 일주일 후에 4% 반등하면서 급락분 상당히 회복했고요. 지금 현재는 꾸준하게 다시 올라와서 그 이전으로 주가는 회복을 했습니다. 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정치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충격은 아주 길게 가지는 않았죠. 왜냐? 계엄 해제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이 있었고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서 시장의 안정에 기여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공포에 대해 매도했다면 손실이 확정되는 건데 이거는 오답이나 오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좀 침착하게 대응해서 그 수익을 회복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판에 무뎌지는 이런 전략의 효과와 적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오판에는 계엄 자체의 오판도 있지만 과도한 비관론에 의한 투매도 오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투매하는 것들 이런 모습에 무뎌질수록 또 손실 최소화되고 반등 구간에서 수익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벤트 후에 투매를 하면 단기 손실이 확정되지만 오판에 무뎌진 침착한 대응은 반등 구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공포 국면에서 벗어나서 안정 국면에 들어갈 때 정상적인 수익을 가질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장기적인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전략 중에 또 그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만한 거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과 그 노이즈 필터링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DCA라는 것이 분산 투자, 분할 투자거든요. 장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분할해서 정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이런 그 노이즈가 딱 오판에 대한 어떤 이런 혼란이 왔을 때 여유가 있죠, 사실. 아직도 사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급락을 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원래 다음 달에 살려던 것을 땡겨서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는 말라고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직접 바로 사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충격이 다소 과하다. 우리가 좀 무뎌져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사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이즈 필터링,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투자와 관련된 뉴스에 좀 집중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바이오 투자했다 아니면 엔터 투자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오판들에 대해서 내가 부안해동하지 않고 좀 더 침착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석 도구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법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들을 한번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판에 무뎌지는 전략을 또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정답 찾기에 우리가 한계가 있다. 단기 이벤트에서는 진짜 정답을 맞추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려우니까 오판, 오답에 견디는, 무뎌지는 그런 틀런 상황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포트폴리오와 멘탈을 준비해야 된다. 멘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멘탈 준비에 관한 얘기도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아예 시스템적으로 분산 투자를 또 해놓고 리스크가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키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좀 덜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역발상기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변동성 급등과 이제 공포시 극심한 시점을 매수 기회로 삼는 역발상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가능한 거고 그 경제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 펀더멘탈이 무너져서 함께 떨어지는 그런 하락이나 공포 국면에서는 오판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식과 뭐 이런 그 경험을 충분히 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판의 상황이 발생해도 견딜 수 있는 포트폴리오와 멘탈을 준비하는 무뎌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판에 무뎌지는 투자자를 위한 지침을 아까는 전략이고요. 딱 기억하기 좋은 지침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체계적인 투자 규칙을 수립을 하시고 또 2번째로 뉴스에 감정적 반응을 자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3번째로 분할 매매 전략을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사례로 보시면 뭐 체계적인 투자 규칙이 뭐냐. 예를 들면 자산 배분 전략에서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위험자산을 비중을 좀 줄이고 또 안전자산이나 대체자산의 비중을 확대해 놓고 또 그 다음에 자산 배분해 놓은 주식 쪽에서 포트폴리오 전략에서는 변동성이 높은 성장주는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매도 후에 좀 바닥 더 가면 재매수 하시고 또 안정성이 높은 포트폴리오는 분할 매수를 계속 하시고 오히려 분할 매수를 조금 앞당기는 그런 규칙을 정해 놓으시고 그거에 따라 행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의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는 것 중에 사실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뭐 분노가 있고 정의감이 있으신 분들은 화가 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어떤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업의 펀더멘탈에 이게 영향이 있는 것인가? 거시경제에 영향을 주나? 그러면 주면 단기적으로 주나 장기적으로 주나? 이것도 지켜보면서 원칙에 따른 장기 투자를 지속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멘탈 관리를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독서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음악 감상을 하는 것이 하나의 멘탈 관리를 하는 거고요. 산책이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정 금액을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분할 매수를 하면 시장 타이밍에 대한 부담이 줄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혹시 하락을 하게 되면 평균 단가가 또 하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고요. 또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이게 잘못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오해에 의해서 급락했을 경우에는 반등도 빠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는 것을 조금 더 앞당겨서 일부만 앞당겨서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판에 무뎌지는 게 어떤 무관심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체계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감정적인 편향을 극복하는 것이 오판에 무뎌지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답이나 오판에 무뎌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서글프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때에 소외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써서라도 버티고 인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이팟의 오늘의 시황센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생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